안녕하십니까? 2011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방송입니다. 잠시 후 2011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감독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에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유람선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아름다운 섬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유람선을 따라 항상 갈매기 떼들이 쉬지 않고 날아다녔습니다. 갈매기들은 관광객들이 공중에 던져주는 먹이를 부지런히 받아먹었고, 관광객들은 그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너도 나도 먹이를 던져주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섬마을에 더 이상 유람선이 오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섬마을에 육지와 연결되는 다리가 놓인 후 배보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유람선을 따라다녔던 갈매기들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섬마을 사람들은 갈매기들이 환경오염 때문에 참변을 당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갈매기들은 굶어 죽었던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배 위에서 던져주는 먹이만 먹고 살던 갈매기들은 사냥하는 방법을 아예 잊어버렸던 겁니다. 더 이상 먹이를 던져주는 유람선의 관광객들을 만날 수 없게 되자 갈매기들이 굶어 죽게 된 것이지요. (2번) 다음은 라디오 방송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Shall we dance? 오늘은 탱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지저분한 항구 도시인 보카에 1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유럽인들이 이민을 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생선 통조림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들은 통조림 공장의 생선 비린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프리카 노예들의 춤과 쿠바 선원들의 무곡, 아르헨티나 목동의 노래를 뒤섞어 탱고를 만들어 추었습니다. 그 뒤 탱고는 차츰 유럽과 왕래가 잦던 사람들을 통해 유럽에 전해졌고 파리에서는 탱고 향수, 탱고 잡지, 탱고 음료수 등이 생길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편 교황은 음란하고 야만적인 춤이 교황청에도 침투했다며 우려를 표현했죠. 그러나 이러한 교황청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탱고 열풍은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러자 평소 파리 상류층을 모방하길 즐겨하던 아르헨티나 귀족들도 탱고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탱고를 잘 춘다는 것은 사회적 성공을 의미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3번) 다음은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할아버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구들 그림을 보고 있어. 아, 그래요? 할아버지, 저도 같이 봐요. 그래, 우리 함께 볼까? 구들 놓기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우선 불목이야. 불목은 불이 넘어가는 고개인데, 열기가 바깥으로 새지 않고 구들고래를 지나 고래개 자리까지 잘 빨려 들어가게 해주는 곳이란다. 여기 고래개 자리는 뜨거운 열기가 바로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연기만 굴뚝으로 내보내기 위해 깊이 구덩이를 파놓았단다. 아, 그렇군요. 근데 불목 바로 옆에 있는 이 구덩이는 뭐예요? 구들개 자리 말이구나. 거기는 불목을 지난 열기가 천천히 지나게 해서 구들고래 전체를 골고루 데울 수 있게 한단다. 우와, 그렇다면 한번 불을 피우면 오랫동안 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었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구두를 과학적인 난방법이라고 하는 거야. 게다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나 빗물이 구들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막아주는 굴뚝개 자리를 두어서 열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 열 효율이 서양의 벽난로보다 몇십 배나 높다는구나. 아, 그렇군요. 이제 우리의 구들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자랑 좀 해야겠는걸요? 그럼 잘 이해했는지 어디 질문 하나 해볼까? 열기를 천천히 지나게 해서 구들고래 전체를 골고루 데울 수 있게 하는 곳이 어디라고 했더라? (4번과 5번) 다음은 수업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야생 멧돼지의 포획에 대하여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나머지 학생들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남학생 토론자가 토론 전에 알고 있던 것, 토론 중에 알게 된 것으로 토론 내용을 구분하여 표시하면서 잘 듣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야생 멧돼지의 포획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작물 피해액이 약 200억 원에 이를 뿐 아니라 인명 피해도 있고 묘지까지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피해가 매우 심하군요. 하지만 피해를 입힌다고 모두 포획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인간 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멸종 위기의 야생동물들은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미 개체 수가 포화 상태에 이른 야생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의 경우는 이미 야생동물 포획 허가 제도를 마련하여 포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계속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제가 아닌 피해 농민이 직접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야생 멧돼지의 출몰 원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환경 훼손으로 인한 생태계의 먹이사슬 파괴가 야생 멧돼지의 먹이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서식지마저도 보장하지 않는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이 더 문제입니다. 이제 곧 멧돼지가 농작물에 자주 피해를 입히는 시기입니다. 야생 멧돼지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이고 강경한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강경하고 신속한 대책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전기 울타리나 철망,
소리와 불빛을 이용한 멧돼지 피해 예방 장치 등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